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쁘게 말하는 당신이 좋다라는 책입니다. 임영주 지음 메이트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주변에 사람이 모여드는 이쁜 말 습관에 대해서 또 행복을 부르는 기적 같은 말의 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이쁘게 말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내 말에 진심을 담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도 뒷모습이 있습니다. 말이야말로 사용 전과 사용 후가 있습니다. 말의 사용 전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누구에게든 요긴하게 잘 사용되도록 완벽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다 말은 쓰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쓸수록 빛나면서 존재감이 커집니다. 무서운 건 말은 사람을 거치며 오염되고 버려질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하고 나서 아차 싶어 걷어들이고 싶은 말, 나도 모르게 실수한 말, 실수한 줄도 모른 채 지나다 나중에 깨닫게 된 말, 내가 말할 땐 쓸말이었으나 상대에게 가서는 몹쓸 말이 된 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누구나 말 실수를 할 수 있기에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서로 지나가 주기도 하지만 어느 날 쓰레기통을 쏟아내듯 내가 사용한 언어를 모은 통을 뒤집어 쏟을 때 그때에도 민망하지 않게 신중하게 쓰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울 때 힘을 주는 마법의 말과 나를 위로하는 말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위로하는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 또 노력해도 잘 안 될 때 운명은 내 편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갖고 계신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골라보면 많을 것입니다. 세상을 핑계대는 말도 있고 상황을 원망하는 말도 있고 회피하는 말처럼 시시한 말도 있을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도와주고 재치 있게 해결해주고 게다가 유머 감각이 있어서 편안함까지 주는 란초 같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스스로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 주어야 나를 끝까지 잘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나를 도닥이는 위로의 말 몇 마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해도 해결해 나갈 용기를 준다면 썩 괜찮은 것입니다. 인매를 가다듬는 그런 연습도 필요합니다. 몸매가 있고 눈매가 있듯이 인매가 있습니다. 특히 인매는 말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만 말을 할 때 인매가 예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정지된 게 아니어서입니다. 예를 들면 사진을 찍을 때 스마일이든 김치든 치즈든 입모양을 최대한 예쁘게 하고 찍으려 노력하지만 그 예쁜 상태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연출하며 정지할 때도 그럴진데 말할 때는 말 따라 입술 모양도 대단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인매를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쉬울 리가 없습니다. 입술은 미처 연출할 시간 없이 말 내용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대로 투명하게 보여줍니다. 고운 말, 예쁜 말, 아름다운 말, 긍정의 말, 행복의 말, 이런 말을 할 때는 인매가 그에 따릅니다. 느낌을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을 담습니다. 화를 내면서 인매 단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포근하면서 인매가 고울 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며 매무새 다듬듯 말할 때 입매무새를 다듬어 보는 것.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말은 속사포 같아 매무새를 다듬을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것 하나를 꼽으라면 입매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걷다가 잠시 매무새 다듬듯 허리 바르게 펴고 걷는지 확인하듯이 인매를 의식해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인매 관심 덕에 그나마
방법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말의 쉼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에 잠시 한 템포 쉬면서 입매무새를 한번 가다듬는 것입니다. 설령 화가 나서 야라고 소리 질렀어도 잠시 입매무새를 다듬으면 다음 말은 최소한 다듬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버릇은 좋은 말을 주고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쁘게 말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잘 안 되어도 쉽게 포기하지 말고 노력할 것, 인매에게 하는 말입니다. 35억 원짜리 이야기, 아는 것과 하는 것. 35억 원, 점심 식사 한 끼 가격이다. 도대체 뭘 먹길래? 스테이크다. 혹시 수천 명이 먹는 건가? 아니다. 2명에서 많게는 10명 이내의 식사 자리다.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1년에 한 번 이런 일이 일어난다. 변수가 없다면 장소도 정해져 있다. 스미스 앤 월렌스키라는 뉴욕 맨하튼에 있는 식당에서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낙찰 가격이 35억 원이란다. 점심 먹어주고 돈도 받다니 쉽게도 돈 버네. 이런 인생이라면 살맛나겠다. 3만 원의 몇 배야? 그 돈 내고 낙찰받은 사람이 더 궁금하다. 도대체 몇 시간 밥 먹는 건데 그런 자리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오갈까? 주식 투자 이야기겠지. 워렌 버핏 투자 계획만 들어도 점심값이 나오고도 남을 거잖아. 수전 버핏인가 사별한 부인과 관련된 빈민 구제 단체에 전액 기부한대. 멋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멋있다니까. 사별한 부인을 잊지 않는 의리. 식사 시간은 3시간인데 낙찰받은 사람은 자기 말고도 7명을 동반할 수 있어. 재미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든 궁금한 건 다 물어볼 수 있지만 다음 투자 계획이 뭐냐라는 질문은 하면 안 된다는 엄격한 룰이 있대. 재미있게 듣던 쥐가 말했다. 그런 게 어딨어. 돈 주고 산 자리인데 돈 버는 주식 이야기를 해줘야지. 우린 유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워렌 버핏 같은 주식계의 거물과 식사를 한다면 그의 주식 투자 계획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돈 버는 이야기 등 밑줄 긋고 싶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유가 전한 35억 원짜리 금과 옥조를 듣고 모두 실망했다. 거절하는 것에 편안하라, 매사에 진실하라,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하라. 세상 사람 다 아는 이야기하고 35억 원이나 번 워렌 버핏 이야기에 우리는 누군 몰라 라고 하며 이구동성이었다. 아는 게 문제인가? 하는 게 문제지라며 또 이구동성.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이응과 히읗, 겨우 자음 한자 차이인데 이 차이가 천지 차이를 가져온다며 반성도 했다. 유가 좌중을 정리했다. 다 아는 말이지만 실천하는 것이 남는 장사라고. 35억 원짜리 말 아니냐고. 듣고 보니 35억 원짜리 말답다. 실천만 한다면 말이다. 스트레스의 원인이야 많겠지만 그중 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할 말 안에서 화가 뭉치고 할 말 못해서 화나는 경험은 예민한 사람일수록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말을 들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일수록 많습니다. 사실 착하다는 게 나쁠 리 없건만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착하다는 말을 계속 들으려면 본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남이 꽃을 주면 고맙게 받아 화병에 꽂아두지만 쓰레기를 주는데 왜 그걸 받아 보관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꽃이라면 화병에 담지만 굳이 남이 던진 쓰레기를 내 맘에 담아 화병을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할 말 막 하는 사람들과 살다 보면 화병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면 내가 풀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살이를 살랑살랑 살아가려면 화병 예방이나 해소 비법 한두 개쯤은 필수입니다. 내 비법은 바로 손 씻기입니다. 뽀득뽀득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며 버릴 말은 하수구로 흘려버립니다.
화도 물 따라 흘려 보냅니다. 말을 떠나 보내는 사람이 있고 말을 붙잡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문자 보냈는데 답을 안 주면 생각이 많아져. 내가 말할 때 딴 데를 보고 반응을 안 해주면 내 말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속상해. 자신이 말을 붙잡아 두는 성향이라면 상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 혼자 삐쳐 있다가 어느 날 그때 상처 입었다라고 하면 상대도 곤란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 나와 절친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알려줄 수 있을 만큼 알려주어야 그 사람과 무슨 말을 해도 괜찮게 됩니다. 떠나보낼 말은 잘 가려서 얼른 보내야 합니다. 말을 잡고 있으면 고인물처럼 됩니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붙잡아둘 말은 달아나지 않게 잘 간직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간직할 말도 너무나 많습니다. 책의 한 문장, 시 한 구절, 다정한 사람의 말 한마디, 쓰지만 약이 되는 말, 비워야 채우듯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과감히 떠나보내야 이런 좋은 말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말은 소리와 눈빛, 태도, 어조 등을 모두 담아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 했어도 상대가 아아로 들었다면 그 부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아로 전달되게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너가 잘못 들은 거지라고 하기엔 상대도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성 없는 말은 심판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심판대에는 그 말을 한 사람도 함께 오릅니다. 아무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잘못 말하면 그렇습니다. 내 입안에 맴도는 말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함부로 쏜 화살처럼 날리는 건 아닐까.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다 잘해보자고 한 말들이 다 아프게 한 적은 나의 의도는 선한 것이었으나 상대에겐 비수 같지는 않았을까? 나는 말에게 끌려가는 사람인가?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인가 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말은 내 모든 것을 끌고 갑니다. 말의 힘은 셉니다. 말을 내가 끌고 가면 내가 세집니다. 하지만 말을 던지듯 하면 내가 통째로 나동그라집니다. 말이 세서 나를 넘어뜨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럴 때 아무도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 내 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없이 동댕이 쳐져서 나를 도울 힘조차 없어서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말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도 있고 혀 밑에 도끼 둔 줄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로 천냥빚을 갚는 그런 이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